다음 참가자 75? 진짜야? 요즘 어르신들 용기 하나는 대단하시네요. 우동집 사장님이라고요? 여기가 장기자랑 나오는 데인가? 첫 소절만 듣고 탈락시켜도 되죠? 시가 안 아까우니까. 저도 오디션 참가하려고 왔어요. 이런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제발 무대에서 노래 한 번만 부르게 해주세요. 심사위원석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무대 옆 대기석에 서서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무대 조명이 얼굴을 비추자 객석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젊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제 모습이 우스웠던 모양입니다. 낡은 검은색 정장에 몇 년은 신은 듯한 구두, 그리고 75이라는 나이. 누가 봐도 이 화려한 무대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나이도 나이거니와 저의 허름한 행색을 보고 관계자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오디션장의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문전박대했습니다. 50번 참가자 박성수님 무대로 나와주세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어딘가 힘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꾹 참았죠. 새벽부터 우동 육수를 끓이느라 쉴 틈 없이 서 있었던 다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를 버텨줘야 했거든요.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들어 저를 찍기 시작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박성수 참가자분 직업이 우동집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 대답에 심사위원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저 나이에 대체 뭐하러 나왔을까 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가장 왼쪽에 앉은 젊은 심사위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동 드시러 오신 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용기 내서 나와주신 것 자체가 대단하십니다. 칭찬인 듯 하면서도 무시가 담긴 말투였어요. 객석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지만 아직 반주는 시작되지 않았죠. 진행자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참가 동기가 궁금한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50년 전 그 사람이 제 노래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 당신 목소리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제 아내가 제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들려주고 싶어서 나왔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시계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신호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성수입니다. 올해 75이죠. 서울 중랑구에서 40년째 작은 우동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은 저를 그냥 우동집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사실 제게도 한때 꿈이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도 알려주세요. 같은 동네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반갑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이 지역에서 열리는 황금 트로트 경연대회 본선 날이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50명의 참가자 중에서 저는 가장 나이가 많았죠. 대기실에서부터 느꼈어요. 20대, 30대 참가자들이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저 결혼식 때나 꺼내 입는 검은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맸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진짜 본선까지 올라오셨네. 신기해요.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도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성수야, 떨지 마.
넌 할 수 있어. 순자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잖아. 아내 김순자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대에 서자 조명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객석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웅성거리는 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누군가 저 할아버지 괜찮으시려나 하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또 누군가는 일단 재미는 있겠네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행자가 신호를 기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반주가 시작되면 50년간 꾹꾹 눌러왔던 이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이는 겁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무릎은 후들거렸고요.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내를 불렀죠. 순자야,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노래할게. 하늘에서 잘 들어. 반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아니, 조용해진 게 아니라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거죠. 오직 음악 소리와 제 심장 뛰는 소리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 서기 바로 사흘 전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나는 게 40년 넘게 우동집을 운영한 사람의 습관이더라고요. 무릎을 구부려 이불을 걷어내는데 욱신하고 통증이 올라왔어요. 날씨가 흐리면 더 심해지는 관절염이었죠. 부엌으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육수를 끓이는 거예요. 커다란 솥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물을 붓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올랐죠. 육수는 최소 2시간은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그 사이 파를 썰고 어묵을 준비하고 단무지를 담그는 작업을 해야 했어요. 칼질을 하다가 왼쪽 팔뚝이 스치자 따끔했습니다. 어제 튀긴 기름에 댄 자국이었어요. 팔뚝을 보니 크고 작은 화상 자국이 20개도 넘게 있었죠. 이 자국들이 제 인생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 거울을 보며 생각하죠. 이게 내가 꿈꿨던 삶이었나? 아침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혼자서 주문을 받고 우동을 끓이고 서빙까지 하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뜸해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10시간을 쉬지 않고 서 있었으니까요. 테이블을 닦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보게 됐습니다. 40년 전 우동집 개업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저와 아내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당신, 우동집도 좋지만 언젠가는 다시 노래 불러봐요. 당신 목소리 너무 아까워요. 순자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노래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어요. 2층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렇게 높아 보일 수가 없었죠. 거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전 그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결심이 섰어요.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무대에 서보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황금 트로트 경연대회 공고가 떴고 참가 자격에 나이 제한이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일주일 후 예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성수 참가자님께서는 예선을 통과하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단골 손님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죠. 75 먹은 사람이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간다니 창피했거든요. 본선 이틀 전 저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 한 벌이 전부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봤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순자야, 나 잘할 수 있을까? 본선 당일 아침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가게를 처음으로 닫았습니다. 경연대회장 대기실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손은 계속 떨렸고 입은 바짝 말랐어요. 박성수 참가자님, 준비해주세요. 무대로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섰죠. 조명이 눈부셨고 심사위원들의 비웃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순자야, 이 노래 너한테 바친다. 무대 위 조명을 받으며 눈을 감자 50년 전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 저는 명동 뒷골목 은하수 카바레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어요.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죠. 담배 연기 자욱한 좁은 공간에 낡은 마이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제겐 세상 전부였어요. 매일 밤 9시가 되면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손님들 앞에 섰죠.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하면 웅성거리던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술잔을 들던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고요. 노래가 끝나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청년 목소리 하나는 끝내주는데? 또 듣고 싶어요. 앵콜, 앵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무대 위에 서 있는 시간만큼은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카바레 사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성수야, 너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큰 가수 될 수 있어.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며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는 큰 무대에 서서 수천 명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다고요. 밤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목이 쉬도록 연습했죠.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고향에서 전보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위독. 즉시 귀가하라.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달려갔죠.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숨소리도 가빴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간 질환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카바레에서 벌어서 모아둔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어머니 옆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노래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어머니를 살리는 게 먼저야. 고향으로 완전히 내려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작은 우동집을 제가 맡게 됐어요. 노래는 잠시 접어두고 장사를 배워야 했죠.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고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이 답답했어요. 명동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던 제가 이제는 작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우동을 끓이고 있다니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28이 돼 있었고 명동의 그 카바레도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죠.
노래로 돌아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김순자를 만났습니다. 우동집 단골 손님이었던 순자는 동네 양장점에서 일하는 25아가씨였어요. 어느 날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끔 우동 끓이시면서 노래 흥얼거리시잖아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무의식 중에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던 모양이죠. 예전에 노래 좀 했었어요. 이제는 다 옛날 일이지만요. 아까워요. 그런 목소리를 여기서만 쓰시다니. 순자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후로 순자는 자주 가게에 들렀고 저는 순자 앞에서만큼은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 작은 주방에서 부르는 노래였지만 순자는 늘 감동한 표정으로 들어줬죠. 당신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순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고 이듬해 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자 노래는 더욱 먼 이야기가 됐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가끔씩 말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불러봐요. 당신 목소리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평범한 우동집 주인일 뿐이야. 5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순자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 앞에서 말이에요. 예선 오디션은 본선보다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동집 문을 닫고 경연장으로 향했을 때만 해도 떨림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떨어져도 후회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죠. 오디션장에 도착하니 이미 1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놀란 건 그들의 나이였어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많아야 40대였죠. 저처럼 70을 넘긴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뒷걸음질 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대기실로 들어서자 젊은 참가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어르신 참가자로 나오신 거야? 나이가 어떻게 되시려나 70은 넘으신 것 같은데. 용기 하나는 대단하시네. 칭찬처럼 들리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저 나이에 무슨 노래를 하시려고 하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 참가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검은색 정장에 헌 구두를 신은 채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47번 참가자 박성수님 들어오세요. 제 이름이 불렸을 때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일어서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죠. 옆에 앉았던 젊은 여자 참가자가 작게 웃으며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떨어지면 불쌍하긴 한데 뭐 현실을 아셔야지. 그 말이 귓전을 때렸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오디션장 안으로 들어서니 심사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입니다. 네, 그럼 준비되신 곡 시작하시죠. 심사위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저 절차상 드러나 보자는 식이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이크가 흔들렸어요. 심사위원 한 명이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전주가 흘러나오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말을 기억하며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떨림이 멈췄어요. 5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그 감정이 터져나왔죠. 노래가 끝나자 장내가 조용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물었어요. 예전에 노래하셨어요? 네, 아주 옛날에 명동에서 잠깐.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합격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격이라고요? 정말요? 심사위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본선에서 뵙겠습니다. 대기실로 나왔을 때 다리가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죠. 믿기지 않았거든요. 75세 예선을 통과하다니. 며칠 후 우동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 김복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트로트 경연대회 나가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예선장에서 누가 봤나 봐요. 아, 그게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세상에, 우리 사장님이 가수였어요? 몰랐네. 김복순 할머니가 신기해 하셨지만 다른 손님들 반응은 달랐어요. 에이, 설마 본선까지 가시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사장님 나이에. 반신반의하는 눈빛들이었죠. 어떤 손님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동이나 잘 만드세요. 그게 제일이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꼭 보여드릴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2층에 올라가면 밤 11시였어요. 피곤했지만 잘 수 없었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옆집에서 벽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밤에 무슨 소리예요? 차야죠! 미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떡을 사들고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됐죠. 결국 연습 시간을 밤 10시로 당겼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본선 날짜가 다가왔고 긴장감도 커졌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비웃음만 당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반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전주였어요. 비 내리는 호남선의 첫 소절이 나오기까지 16박자.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객석의 웃음소리도 심사위원들의 한숨소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음악 소리와 제 심장 뛰는 소리만이 귓속을 가득 채웠죠.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살 때 우동집 주방에서 제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요. 눈을 반짝이며 한 곡 더 불러줘요라고 조르던 모습. 55세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당신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요라고 웃어주던 그 미소. 모든 게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전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입을 열었어요. 첫 소절이 목구멍을 타고 나오는 순간 뭔가가 터져나왔습니다. 50년간 가슴속 깊은 곳에 꽁꽁 눌러 담아뒀던 그 무언가가요. 명동 카바레 무대에서 부르던 25 청년의 목소리, 병든 어머니 앞에서 삼킨 눈물, 우동집 주방에서 혼자 흥얼거리던 노래, 순자가 세상을 떠난 밤 홀로 울부짖던 그 절규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했죠. 75해를 살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세월이 만들어낸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고음도 아니고 화려한 기교도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웅성거리던 객석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느끼지 못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둘째 소절을 부를 때쯤 되니 알 수 있었죠. 장내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요.
아까까지 들리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노래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어요. 순자가 제일 좋아하던 부분이 나왔죠. 그 사람은 이 대목에서 늘 눈물을 글썽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의 떨림이었어요. 심사위원석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시계를 보던 사람은 시선을 무대로 돌렸죠.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3명 모두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객석 여기저기서 휴대폰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사람과 수다 떨던 이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무대 위 한 사람에게 쏠렸죠. 75 우동집 주인 박성수에게요. 노래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객석이 보였죠.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순자 생각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글썽였어요.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노래는 순자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 객석 앞줄에서 누군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어요. 젊은 여자 참가자였죠. 아까 대기실에서 저를 비웃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장내에 울려 퍼지고 여운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온 힘을 다해 불렀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객석 한가운데서 누군가 일어서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옆 사람도 또 옆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장내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기립박수였어요. 심사위원 3명도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심사위원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꿈을 꾸는 건 아닐까? 박수 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객석 100여 명이 모두 일어나 손뼉을 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제게 보내는 박수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심사위원석을 바라봤습니다. 3명 모두 일어나 있었어요. 가장 왼쪽에 앉았던 젊은 심사위원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죠. 가운데에 앉은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심사위원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죠. 박수가 잦아들자 진행자가 다가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건넸어요. 박성수 참가자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내한테 들려줄 수 있어서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객석에서 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가운데 앉았던 심사위원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무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무대로 올라오는 건 심사 규정상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심사위원은 무대에 올라 제 앞에 섰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죠. 그분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에 뭔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어요.
저 혹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혹시 50년 전에 명동에서 노래하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은하수 가바레라고. 제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무슨 일인지 모두들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심사위원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당시 15살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카바레 단골이셨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 소년. 늘 아버지 옆에 앉아서 제 노래를 듣던 그 아이요.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던 소년이었죠. 선생님 노래를 듣고 저도 음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15이었던 제가 지금 65이 됐네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선생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었죠. 그 진심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길로 들어섰어요.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저도 말문이 막혔죠. 50년 전 그 소년이 지금 제 앞에 서 있다니.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을 때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신데 감사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그분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황급히 부축했죠.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제가 뭘.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선생님을 다시 만나다니 50년을 기다렸습니다.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저기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른 심사위원 2명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이게 진짜 트로트입니다. 50년 묵은 감성. 삶이 만들어낸 목소리예요. 또 다른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기교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울림입니다. 박성수 참가자님 정말 감동했습니다.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엔 더 크고 더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가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50년 전 그 소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그날 밤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50명의 참가자가 모두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맨 끝자리에 섰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장내가 숨죽였어요. 대상의 영예는 박성수 참가자님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린 거예요. 객석이 폭발했죠. 환호와 박수가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참가자들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축하한다고, 정말 멋있었다고 말해줬죠.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무거웠습니다. 50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트로피였죠. 앙코르, 앙코르. 객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노래를 하늘에 계신 제 아내 순자에게 바칩니다.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엔 눈물을 참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진짜 제 모습이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우동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낯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녀였죠. 음반사 관계자라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성수 선생님, 앨범 내시는 거 어떠세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75세 데뷔 앨범이라니요. 하지만 그들은 진지했어요. 시니어 세대를 위한 진심 어린 트로트 앨범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우동집은 계속하셔도 됩니다. 주말에만 공연하시면 돼요. 한 달 후 녹음실에 섰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마이크 앞에 서니 5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꿈꾸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앨범이 나왔을 때 단골 손님들이 놀라워했어요. 김복순 할머니는 앨범을 사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죠. 우동집 벽에는 트로피와 앨범 재킷이 걸렸습니다. 주말이면 작은 공연장에서 노래를 불러요. 많은 관객은 아니지만 모두 진심으로 들어주시죠. 평일엔 여전히 우동을 끓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상이에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우동 끓이며 노래를 흥얼거려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님들이 박수를 쳐주시죠. 어제는 초등학생 손주를 데리고 온 손님이 계셨어요.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제야 가수 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늦은 게 아니야. 때가 된 거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20에 꿔도 되고 70에 꿔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 생계 때문에 접어야 했던 것, 주변 눈치 때문에 감춰뒀던 것들이요. 그 불씨를 다시 꺼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저는 75세 무대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지만 누군가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 안의 열정은 여전히 뜨겁고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보세요. 하늘에 계신 순자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꿈은 늦지 않았다고. 고마워요. 끝까지 제 편이 돼줘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꿈도 다시 시작되길 바랄게요.